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젠승황 CEO의 AI 관련 발언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승황 CEO가 AI 인프라 확대를 강조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연설에서 젠승황 CEO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이라고 선언하며 AI 생태계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AI 인프라 확대 발언에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SK하이닉스의 호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만 원 선을 회복하며 1.3% 상승한 20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주와 금융지주 관련주가 52주 신고가를 줄줄이 경신했습니다. 증권과 금융지주 관련주들이 호실적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선 정책 공약 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실현 가능성 기대감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금융주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증시 부양 공약을 냈기에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부국증권 등은 52주 신고가를 줄줄이 경신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2.22% 오른 96,700원에, 부국증권은 5.53% 오른 32,45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선 후보와 관련된 후보주들은 급등락을 이어갔고 후보들의 정책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날 동반 급락을 보였던 대선 후보주가 급등락을 이어갔고 정책주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테마주로 꼽히는 평화홀딩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을 보여줬고 이재명 후보의 테마주로 꼽히는 상지건설은 장 초반 20% 넘게 급락했지만 이후 반등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한편 대선 토론 후 후보들의 정책과 관련된 정책주에 관심이 쏟아지며 지역화폐주와 원전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역화폐주로 꼽히는 유라클의 주가는 14.81% 오른 22,250원에 마감했고 원전 테마주들도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력주가 잇단 해외 수주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해외 수주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수주가 이어지자 투심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북미와 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와 데이터 센터 장비 등의 수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와 유럽발 수주 속에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급등했고 효성중공업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7.42% 상승한 37만 6,500원에 효성중공업은 1.57% 상승한 58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통해서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장 초반보다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약해지면서 결국 마감장 들어서 약보합으로 전환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2622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0.06%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2600선은 그래도 지켜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움직임은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그래도 상승 탄력이 강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 탄력이 약해지면서 오늘 0.25% 상승한 715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팔아냈고요. 기관은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전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한 10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로 전환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꾸준히 그래도 담아내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610억 원가량 오늘 담아내는 모습이었고 개인 역시나 오늘 매도세였는데 매수세로 좀 전환했던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 그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코스닥에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했다라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700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지수를 많이 올리지는 못했던 주체가 됐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동향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 시장에 있었는지 이슈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사실 어제 기대감에 이 재건주들 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벤트가 있었죠.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 2시간가량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게시했죠. 잘 진행이 됐다,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또 휴전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휴전 협상 즉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도 이야기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이 이후에 젤렌스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또 멜로니 총리 등과 이 통화 내용을 공유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시기는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에 응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우선 협상 시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푸틴 측에서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좀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또 이 영토가 비군사화된다. 그리고 또 푸틴의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뭐 크림반도라든가 루안스크 같은 것들을 이 러시아 영토로 좀 편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건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사실 단기간에 그칠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팔로업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은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됐다라는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흐름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켠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 2.3%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 에버다임, 대동기업, 그리고 SY 스틸텍 1%대 전후로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진건설로봇, 사실 재건주하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부하권에서 움직였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 어떤 건지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사실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시선은 좀 어디로 향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다음 시선은 북한으로 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이 되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난 임기를 좀 따져봤을 때 트럼프 1기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핵 문제 내가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당선 이후에 지난 3월 정도경에 기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What I do? 라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제 국내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도 관련해서 좀 언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테마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남북 경협주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대하TI 같은 경우 오늘 8%대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전반적으로 뭐 5%에서 3%가량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만큼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조금 볼 수 있을지 어느 시점까지 다뤄봐야 할지 이어지는 시간에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과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 접근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들 챙겨주실 분입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일주일이 진짜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지날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준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이 방송, 3시 방송에서 이 내용을 좀 맛배기로 먼저 해드렸는데 그때 너무 짧게 끝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제대로 한번 이 오늘 주제들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내용 저희 방송에서 제대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푸틴 2시간 통화, 휴전 시기는 미지수. 네, 첫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파트너님이 무슨 남자끼리 2시간을 통화하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2시간가량.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일단 외신을 통해서 알려진 뉴스는 2시간여 동안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도 굉장히 기분 좋게 대화를 잘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푸틴 쪽에서 나온 말들은 또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평화 회담을 위한 각서를 작성하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 뜻은 돌이켜 보면 1953년인가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끝날 때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우리 휴전 협상에 우리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 중국가 의용군이죠 하고 우리 미군하고 이 유엔군이 여기에 사인을 했는데요. 그 비슷한 현상이 러우 전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요번 이 서로 간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좀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언론에서 이 협상에 별다른 뭐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젯밤에 있었던 이 2시간 사이의 이 브로맨스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브로맨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좀 기조를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대화 너무 잘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푸틴 같은 경우는 좀 더 간을 보겠다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파트너님이 보시기에는 좀 이 부분 어떻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2시간간의 대화 이후에 나온 양쪽에서 말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나온 말이 있고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나온 말이 있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바티칸에서도 또 나온 말이 있습니다. 바티칸의 새로운 성화께서 이제 교황이 새로 선출되셨고 그 교황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이 트럼프 쪽에서 말이 나왔죠. 그만큼 이 휴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가 되고 있고 진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젤렌스키가 이 영토 할양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건 어디까지나 국내용입니다. 미국이나 EU나 그러니까 나토죠. 나토나 이 전쟁 비용을 대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해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뜻은 미국이 결정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결정을 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내 기업들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협상에 대한 각서를 쓰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한 발 더 진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사실 지난 4월쯤인가요? 한번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볼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오늘 종목들도 좀 그래도 빨간불 켰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 러시아라던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기업은 좀 더 이 재건이 좀 더 빨리 될 것이다라는 거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은 그러면은 이 부분 앞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겠다라고도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건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런 국가 단위의 리빌딩 사업을 해본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도 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는 새롭게 리빌딩되는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그 5G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즉 진보된 첨단의 그런 나라로 재구성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이 미국과 나토, EU 국가들이 대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새롭게 21세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리빌딩을 맡기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 안 되는 게 우리는 우크라이나 쪽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도 파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재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할 것이라고 말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지역도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이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관계 정상화를 하고 싶어하고 지금 전쟁 기간 동안 중국이 러시아 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에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휴전으로 끝날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시 한번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재건 작업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역 전체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재건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재건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되는지 지금 종목 확인해 보시면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동과 우림 PTS입니다. 아무래도 대동 같은 경우도 계속 대동 기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우림 PTS도 굉장히 부각받는 종목이기도 하죠. 두 종목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대동과 우림 PTS인데요. 두 기업 모두 좀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가요, 파트너님? 또 다르고요. 대동은 이미 300억 규모의 계약을 맺어서 트랙터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국립 농업대학에 샘플로 한 10여 대의 농기계를 직접 제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도록 교보제로 사용하도록 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림 PTS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중장비 회사들이 이 우림 PTS의 산업용 가속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장비 업체들과 함께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린 PTS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대동과 우린 PTS인데 대동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수출 소식들도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린 PTS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린 PTS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건설 장비 속에 들어가는 산업용 감속기를 만든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우리가 알만한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회사들이나 HD 그 현대 그 인프라코어라고 하나요? 이름도 이제 두산에서 바뀌었다 보니 좀 입에 잘 붙지 않는데요. 그런 종목들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중장비의 이 감속기를 이 회사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업체들이 진출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우린 PTS도 거기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산업용 제품들의 우린 PTS의 감속기가 산업용 감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린 PTS가 들어가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린 PTS는 그런 것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 감속기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린 PTS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대동 그리고 우린 PTS. 근데 우린 PTS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재료가 붙다 보니까 뭔가 좀 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파트너님은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그런데 역시나 대동이죠. 대동은 농기계로 유명한 회사고 농기계에서 별명이 농슬라입니다. 농슬라 말 정도로 이 농기계들의 무인화, 즉 자동화를 많이 시켰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이 3년 동안 벌어지면서 노동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말 뜻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희생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인구, 농업 노동력에 사용될 이 농업 인구들이 이 자동화를 통해서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대동은 이미 이 대동 농기계에 대한 그 자율주행 농기계를 많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시장에 적합한 그런 농기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만 수출을 많이 하고 그 수출한 돈을 갖고 국가 재건에 나서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동이 갖고 있는 이런 농기계들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이 농지에 풀어놓음으로써 해서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동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네, 사실 우크라이나 하면 밀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기계를 수출하고 있는 대동이 좀 더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시선, 러우, 그 다음은 어디? 네, 제가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시선은 또 어디로 향할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좀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역시나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죠. 이미 지난번 일기 때 트럼프는 이 말 그대로 처음에 좀 그 트럼프 일기 집권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 김정은과 누가 더 핵미사일 버튼을 큰 걸 갖고 있냐 경쟁을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서로 쌍욕을 막 주고받았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집권한 지 2년 만에 둘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갑자기 급격하게 친해졌죠. 그리고 마지막 임기 끝날 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 서신왕래를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전화하는 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요번에 김정은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만남에 있어서 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걸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 간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러우 전쟁이 끝나는 그런 다음에는 곧바로 이 남북 관계, 이 북한에 대한 이 트럼프의 구애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선 이후에도 한 차례 뭐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이제 뭐 북한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연락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계속 뭐 북한이랑 컨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로 조금 들어와서 사실 대선 주자들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게 이 북한 관련해서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지난해 돌이켜 보면 북한에서 계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접경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접경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 불안까지도 가져왔죠. 그래서 남북 간의 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무드로 가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대선 공약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개성공단이나 이런 그 뭐 금강산 관광이나 모두 계약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잊혀졌지만 50년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아직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계약이 남아있고 그 계약을 북한은 이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말이죠. 50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난티 그리고 일신석재입니다. 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건축석재를 좀 공급하고 있죠.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남북 경협주 이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게 보통 아난티 많이 나오고 또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테마로 묶이기는 하는데 여러 테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포인트를 나눠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진짜 비운의 기업인데요. 북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두워질 때, 그러니까 좋지 않게 분위기할 때 이 금강산 그 호텔과 리조트를 완공을 했고 거기서 CJ인가요? 그 뭐 골프 대회를 개최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개최하고 그 골프장이 완공된 지 한 달 만에 셧다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 비용 600억 정도가 매물 비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난티 이 금강산 리조트를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골프 코스도 진짜 대단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호텔도 그렇고 리조트도 그렇고 바로 뒤에 있는 금강산이 진짜 그림 같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데고 그래서 아난티가 그 땅을 놓친 게 진짜 천추에 한이 된다고 말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아난티는 다시 한번 이 금강산 호텔 앤 리조트 앤 그다음에 골프장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석재회사죠. 그 석재회사인데 접경지 주변에 좀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이게 말 그대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항상 접경지 지역에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일신석재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신석재가 결정적으로다가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는 여행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어요. 세일여행사라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가 되면 일신석재도 지분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확실히 금강산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확실히 개방이 되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난티 그리고 일신석재 어떤 종목을 좀 우리 파트너님의 픽으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저 같으면 이제 아난티를 딱 꼽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신석재가 더 가까울 수가 있죠. 아난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로서 호텔을 개발하고 금강산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일신석재는 그 지역 접경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남북한 간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 자산이 올랐던 게 이미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과거 일신석재의 남북한 관계가 좋을 때의 주가를 보시면 자산 가치만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석재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세일 여행사라는 금강산 관광권을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권리를 갖고 있는 이 세일 여행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신석재는 자신들의 그런 보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선 오늘의 픽은 일신석재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사실은 굉장히 단기적인 테마라고도 볼 수 있어서 접근이 좀 어렵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태우 파트너와 함께 이런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겠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링크 통해서 교육방 접속하시면은요, 이런 전략들 세밀하게 챙겨주실 거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 샵 3772번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활발하게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빨간불을 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19% 강보합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밀렸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폐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크게 밀렸는데요. 그런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나 0.5%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어제 좀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 그래도 장중에는 빨간불을 켰던 모습이었는데 약보합으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과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2시간 동안 통화를 마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과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는 매우 잘 진행됐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 협상, 그리고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의 조건은 양측이 직접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복잡한 사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개시 사실을 통화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내용을 알렸다고 전했다. 또한 바티칸 측은 협상 개최지로서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와 휴전 문제를 포함한 각서를 체결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잠재적 미래 평화조약에 관한 각서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각서에는 휴전 가능성과 문제 해결 원칙, 평화협정 체결 일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또다시 강의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던 그 진단 키트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좀 시간을 내봤습니다.
이 진단 키트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평소에 실적도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인데 왜 묻지마 매수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올 여름인 7월 달이나 8월 달 또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 이때 한번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 겨울에 독감이 유행할 때 코로나도 같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코로나 감염자들이 또 증가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2024년이 그랬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갑자기 이 진단 키트 생산량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이 진단 키트를 구할 수가 없는 쇼테이지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러한 부분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묻지마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진단 키트들이 대부분 다 적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전에 펀더믹 때 너무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생산량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기 그 회계적으로는 몇백억, 수백억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진단 키트주들은 분자 진단이라는 거, 이거는 서구의 진단 기업들과 좀 다르게 좀 더 우리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들은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도 제일 먼저 가장 정확한 진단 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진단 키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질병청에서 7월 달에 이런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걸 제1급 감염병, 법정 감염병으로 이제 지정을 예고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사율이 최대 75%까지 나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 니파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주들은 전반적으로 IT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접목이 되고 이를 통해서 기술이 선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진단 키트주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 부분은 코로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특징을 찾아보면 둘 다 폐쇄적일 때, 폐쇄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때 이런 병이 감염병이 유행한다는 것이죠. 여름은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창문이나 문을 닫아놓습니다. 겨울은 난방을 위해서 창문이나 문을 닫아놓죠. 그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 이런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요 시기 때 되면 진단 키트주를 한 번쯤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 담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런 진단 키트 종목들 중에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지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감사 보고서나 아니면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사업 보고서상 이 생산 능력에 대해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감염병에 대한 뉴스들이 이제 시장에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진단 키트주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자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바람을 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결코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장기로 보지는 마시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급등할 때 예전에 발행해 놓은 CB나 BW 같은 주식 연계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식으로 전환돼서 시장에 쏟아질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량 부담이 늘어나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 관련된 뉴스가 한꺼번에 막 뉴스화되고 막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주가는 상투를 지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폭락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테마주들은 손절매 기준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테마주들은 손절매 구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 좀 더 짚어볼 수 있을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 강의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가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보시면 차트가 산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겨울이고 하나는 여름철이죠. 이 차트를 잘 보시면 왜 앞에서 제가 계절성을 갖고 있다라 말씀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은 바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자가진단 키트 이런 것도 만들 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그 진단을 해주는 그런 연구소에 사용하는 진단 키트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당뇨나 호르몬 정량 검사, 그다음에 여러 심혈관 질환 진단 키트까지 만들 수 있는데 특히나 심혈관 질환 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 중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까지도 수젠텍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최근에 질병청이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1급 법정 감염 지정을 했는데요. 감염병 지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진단 키트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자 학습 효과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시기에 주가가 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부분을 앞에서 차트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 시기 전에 먼저 10% 정도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는 7,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앞에 종목과 비슷하게 큰 산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큰 산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여름과 겨울철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만들어지고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 유행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잘 보셔야 되고 이 랩지노믹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특별하게 주인이 바뀐 회사입니다. 랩지노믹스는 그전부터 이 분자진단이라고 해서 유전체에 대한 분자진단 기술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고 또 그 다른 그 진단 키트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그 분자 단위에서의 이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좀 애매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에서 이제 클레아 인증이라는 이 실험실들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수백억 원을 해외에 지불을 했는데 그렇게 지불한 사업체들이 그 미국에서 이런 다양한 진단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랩지노믹스를 인수한 PEF 사업펀드죠. 이쪽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가 루하 갈락티코스라는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 회사는 사업펀드인 루하 바이아웃 제1호가 최대 주주, 실질적인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아웃 펀드인 그 PF, 그 사업펀드 쪽에서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업펀드가 경영권을 갖고 있을 경우는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좋게 해서 다시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랩지노믹스는 경영권이 바뀌고 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죠. 그 흘러내린 이유는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진단 키트가 판매 대량이 많이 줄어든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이 바뀌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을 한 겁니다. 거의 지금은 대부분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발행해 놓은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발행해 놓은 전환사채가 이제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 발행해 놓은 그 전환사채 중에 4회차가 이 랩지노믹스를 갖고 있는데요. 그 4회차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얼마 전에 2,729원으로 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465만여 주가
발행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이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투자가 말 그대로 2,729원에 행사를 하면 최대 1,465만여 주가 신주가 쏟아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이 이제 전환될 이유는 별로 없겠지만 향후 지금처럼 이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 매수가가 이제 이런 전환 가격이 행사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가는 2,500원, 목표가는 5,000원 정도 높이 제시해 드리는 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바람을 타면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가는 2,300원 짧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과 겨울철을 좀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 한 10%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전략들을 좀 주셨는데 이런 전략들 사실 주의해 볼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까다롭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휴대폰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 여름철 감염병 대비해서 이런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 공략주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저 멀리에 있는 산은 굉장히 높지만 요 가까이 있는 산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유명한 최외 진단 기업인데요. 바로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액세스바이오는 그 자회사가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그 체외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가 만든 고민감도 케어 슈퍼브라는 코비드-19 진단 키트는 미국 FDA가 인정한 정식으로 판매 승인이 난 그런 키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콤보 진단 키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겨울철 코로나 유행 때도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런 면에서 좀 관심권에 보셔야 되고 역시나 이 회사도 5회차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6,108원입니다. 그리고 조정 완료가 이미 돼 있고요. 그리고 337만여 주가 대기 물량이 있는데 이게 테마바람을 타면 300만 주 정도는 금세 시장에서 소화됩니다. 문제는 이 전환사채 행사가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인데 액세스바이오 쪽에서 뭔가 좋은 호재를 내놓기 위해서 요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3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액세스바이오의 뉴스들을 저음 잡기 잘 보시면 올 여름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액세스바이오 뉴스들 좀 팔로우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전략들 챙겨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사실 이런 종목들 좀 굉장히 까다롭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법들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교육밤 접속하시면은 이 여름철 대비해서 이런 감염병 관련한 진단키트주들도 좀 전략들 챙겨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은 또 저희가 참여 방법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여기서 김태훈 파트너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 투자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